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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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규동량님, 우누나이님, 우누나이27님, 그리고 77회 후원해주신 김요한님, 78회 후원해주신 알수록 모르겠다님,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토토님, 구현정님, 날아가는 오르크세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길어졌네. 많은 분들이 손 감사. 넘어가겠다 이거 후원 감사 인사한다가. 예, 이게 다 이 방송을 함께 만들어 가지고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구독자,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도 그 온라인으로 녹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녹음하겠다고 약속한 시간보다 지금 30분이 지났습니다. 이 온라인 힘드네. 아, 이거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거 세팅한다고 진짜. 무엇을 위해 온라인을 하는가. 이야, 이거 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적당히 하면 될 텐데 네. 되게 우리가 좋은 말고 너가요, 품질을- 너가요. 너가. 네, 내가요. 네. 네, 내가요. 저랑 박 좋은 품질을 박사는 추가하다 보니까. 저랑 박 박사는 적당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게. 듣는 음질의 품질의 적당히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녹음할 때 그런 어떤 환경을 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면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김 팀장이 최적의 환경을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슨 우리끼리 좀 싱크 안 맞으면 그냥 가만히 들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압니까? 장인 정신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방망이 나중에 우리- 깎아서 이쑤시개 만드는 거? 이쑤시개 방망이 깎아서 만들어야죠. 네. 나중에 우리 이거 온라인 방송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 나눠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습니다. 그거 재밌겠네요. 네, 김 팀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대해서 방송 에피소드 하나 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노이즈 잡기 위해서 무슨 삽질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 좋네요. 뭘 좋아 좋기는. 저희 뭐 그냥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데이터야 놀자에 나가서 발표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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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셋이 데이터야 놀자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셋이 나란히 앉아서 아주 친한 척을 하면서 방송을 녹음하고 왔습니다. 그죠? 친한 척이죠, 친한 척. 그렇죠. 우리 뭐 사실 비즈니스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친하게 뭐가 친합니까? 네, 네, 그렇죠. 뭐 저희 뭐 데이터올릭 전체적인 그런 근황이나 오늘 녹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 박사님의 따님이 샤우팅을 한번 해주셨고요. 자, 나머지 두 분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뭐 근황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저는 마이크를 샀어요. 드디어. 우리 방송을 위해서 마이크를 샀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 쓰는 법을 잘 몰라서 야. 신경 쓰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무슨 한 4, 50대 교수님이 온라인 미팅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김 팀장이 아니, 그냥 의외로 약간 줌으로- 기계치야. 내 말을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냥 우리가 줌으로 미팅하고 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따로 OBS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OBS에 또 필터 세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도 마이크 수음이 잘 되게끔 갖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내가 필터는 품질을 무슨 난 좋게 하기 아무것도 안 위해서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OBS까지 써요? 저는 그냥 뭐지? 그 앱스토어에 있는 간단 녹음기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없는 거야, 당신은. 그러나 그 음원을 들어보면 제 음질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제 모르죠. 아. 이번 방송을 들어보시면 이제 오. 판단해 주시겠죠? 누구 얘기 들을 때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나 저러나 목소리 좋은 박 박사 목소리가 그냥 제일 좋다. 아, 이렇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기계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박 박사님은 뭐 근황 이야기할 거 있나요? 저는 올해 R 코리아 컨퍼런스 위원위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오, KRUG인가요? 아, RUCK인가요? 네, RUCK 2020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지금 이렇게 하기로 한 의사결정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 홍보 한번 하시죠, 아. 박 박사님. 뭐 근데 아직 홍보해야 될 무언가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 어떻게 해야지까지만 머릿속에 있고 아직 아. 어느 날짜에 할지도 그냥 제 머릿속에는 12월에는 못 하는데 싶어서 11월 말 안에는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정도까지만 있고 다른 이제 커뮤니티에 온라인으로라도 할 거니까 발표 자료 준비해 주세요. 발표하실 분들 준비해 주세요라고만 미리 빨리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돼서 공지가 됐을 테니까 박 박사님의 그죠, 그죠. 페이스북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KRUG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뭐 거의 매일 아마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유하거나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이런 게 있대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 운영위의 운영 방식을 약간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을 좀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다른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 박사 이런 태도 굉장히 드문 태도인데. 내가 아는 박 박사는 아니면 말고 박 박사였는데 굉장히 겸손해졌네요. 네. 박 박사가 이번에 장이잖아요. 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에피소드는 김 팀장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네. 제가 했던 이- 시리즈의 후편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요. 데이터 분석과의 도구들 하드웨어 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후속편으로 오늘은 소프트웨어 편입니다. 소프트웨어 편. 빠밤. 일단 뭐 우리 조 과장은 키보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당연하죠. 하드웨어가 일단 기본은 뭐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네, PC도 필요하고 키보드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툴 중에서 뭐 분석할 때 쓰는 핵심 툴들 외에 업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업무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 도구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은 좀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거죠. PC를 새로 사면은 가장 먼저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없으면은 답답해서 일하기 어려운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팁 모음 이런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김 팀장의 꿀팁 모음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조 과장하고 박 박사도 자주 쓰는 툴들 뭐가 있는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분석 도구에 대해서는 에피소드에서 따로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이제 핵심 도구를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하는 모두 다가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의 도구들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런 업무들을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른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조 과장한테 키보드 같은 거요. 그렇게 키보드 없어도 소중하단 일을 말이야? 할 수는 있잖아요. 아닌데? 소중하죠. 아닌데? 난 절대 못하는데? 일을 아예 못해요? 당연하죠. 아예 일을 시작을 못합니까? 네. 키보드 기계식 안 쓰면? 당연하죠. 네. 그 정도였어요? 네네. 제정신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개 한번 해봐 주시죠. 우선은 이제 저는 윈도우 PC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툴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찾아보시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맥 OS 툴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못 찾아갖고 윈도우로 돌아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다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불편한 거죠. 제 손에 있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유틸리티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리스타리라고 하는 툴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폴더 바로가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폴더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작업별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로 들어가려면 탐색기 열어서 내 컴퓨터에 뭐 D 드라이브에 무슨 폴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탐색기에다가 바로가기를 추가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서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되게 불편한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 리스타리라는 툴을 쓰면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폴더나 파일을 바로가기에다가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냥 뭐 윈도우에서 아무데나 뭐 탐색기나 바탕화면에 우클릭을 하면은 등록해놓은 폴더와 파일들의 목록이 쭉 뜹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클릭하면 바로 윈도우 탐색기가 열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주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 서치 툴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2번 따닥 누르면은 검색창이 하나가 윈도우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을 쓰면은 찾아서 탁 보여줍니다. 오. 그래서 네, 뭐 파일 이름은 기억나는데 어디서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충 비슷한 이름을 쓰면은 관련된 파일들 목록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맥의 스팟라이트라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색인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뭔가 파일을 뭐 열어봐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서류 보내야 되는데 뭐 어느 폴더 안에 어디에 있기는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일 이름은 대충 기억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따닥 누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비슷하게 써주면은 관련된 파일 목록이 뜨니까 그럼 저는 이거를 이제 방향키를 이용해서 엔터 치면은 뭐 바로 워드 파일이든 이미지 파일이든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고 여기에 또 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메일에 첨부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지메일 예로 들면은 그 클립 모양 아이콘 누르면은 조그만 탐색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파일 경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경로를 일일이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가지고 폴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 깊숙한 곳에 있는 파일이라 그러면 이제 되게 귀찮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리스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내가 첨부하고 싶은 파일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Alt 탭을 눌러가지고 구글 메일로 들어가면은 그 경로로 바로 순간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폴더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탐색기 경로로 자동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저는 그 파일을 클릭해가지고 열기해서 첨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고 나면은 요 리스타리를 먼저 설치합니다. 지금 김 팀장님 소개해주는 내용들은 나중에 모아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공유를 해주실 거죠? 설치할 수 있는 그럼요. 경로라든지. 이거 네. 네, 다운로드 경로 다 URL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툴들은 전부 다 무료예요. 다 무료 툴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Q탭 바라는 툴이에요. Q탭 바. 네, 이거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다가 기능을 추가해 주는데 무슨 기능을 추가해 주냐면 탭 기능을 추가해 줘요. 크롬 탭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탐색기에다가 탭을 추가해 줘요. 그래서 폴더를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컨트롤 탭,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탭을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탭 누르면은 거기만 닫아주고 그 탐색기 하나만 열어놓고 여러 폴더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좋은 게 저는 이제 작업할 때 폴더를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폴더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지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윈도우 탐색기 들어가서 그룹 열기를 하면은 이 폴더들이 동시에 열립니다. 탐색기 하나에. 그리고 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단축키를 주로 쓰는데 Alt 누른 상태에서 쉼표 키를 누르면은 최근에 열어본 폴더, 그 다음에 최근에 열어본 파일 목록이 쭈르륵 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키를 이동해가지고 엔터를 치면은 그 폴더로 쏙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근에 열었던 파일이 이제 쏙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어디 폴더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뭐 또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로는 파일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이 있을 때 우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이미지나 동영상이 조그맣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파일을 열어보지 않아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이 퀵탭바가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게 윈도우 탐색기가 안 좋은 게
메모리를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폴더를 여러 개 열어놓는 게 되게 힘든데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컴퓨터가 엄청 느려지거든요. 펜 엄청 돌아가고. 근데 이 큐탭바를 쓰면은 그냥 탐색기 하나만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 팀장, 김 네. 팀장의 설명 쭉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또 얘기하려고.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한창 유행할 때 있잖아요. 네. 박태민 선수라고 그런 게임 있거든요. 있었어요? 네, 너도 했잖아, 임마. 박태민 선수라고 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하려고 하면 그 부스에 들어가잖아요. 선수들이. 네. 그러면 선수들이 들어가면 선수들이 이제 게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네. 박태민 선수의 별명이 박세팅이었어요. 박세팅.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전에 뭐 마우스 감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길게는 30분씩 1시간씩 걸리더라고요. 네. 우리 김 팀장이 세팅 김이네. 네. 김 팀장 새로운- 김 팀장 공공 PC로 절대 작업 못 하겠다. 공공 PC로요? 공공 PC나 클라우드 PC 써서 안 되는 사람. 아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자기의 그 세팅된 환경이 딱 있어가지고 네. 딱 거기에서 제 손에 최적화된. 익은 단축키들이 너무 많은데 그니까. 이거를 쓰고 안 쓰고 속도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맥으로 못 넘어간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단축키가 너무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게 너무 많거나 아니면 다른 단축키를 익혀야 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박 박사는 어때요? 근데 김 팀장 같아요? 그 선수가요, 조화정님, 그 선수의 네네. 기량이 엄청 뛰어났겠죠? 그렇죠. 엄청 뛰어났습니다. 아우, 다행이네. 세팅만 하고 성적은 안 좋았다 그러면 슬픈 이야기였을 텐데 다행입니다. 아니 뭐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럼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분은 그 세팅 덕분에 우승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박사도 저렇게 세팅하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없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네, 저는 어디서든 제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동시에 갖춰지도록 하는 편이지 제 거에 세팅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둘이 극과 극이야. 저는 뭐 커스텀을 따로 하진 않아요. 이건 다 그냥 기본 기능이에요. 깔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익혀서 쓰는 거지 이걸 막 커스터마이징까지 하진 않습니다. 이보세요. 이거 프로그램 아저씨야. 까는 게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까는 게 커스터마이징이구나. 몇 당연하죠. 개까지인데 지금 장난해?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이는 일을 못 해요, 진짜. 네. 속도 차이가 근데- 너무 나기 때문에. 근데 좀 그 일하는 도메인이 달라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컴퓨터에 제가 무슨 일 관련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검색할 일이 없어. 저는 다 클라우드에 있거나 그럴 수 아니면- 있겠네요. 그 뭐 코드니까 코드는 다 이제 기세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러네.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할 일도 없고 저는 이제 그냥 쉘 같은 거 켜서 프로젝트 폴더에 있으니까 프로젝트 폴더 이름 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아마 개발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개발자들은 대부분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서버 위에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로 자기 PC 내에서 로컬에서 작업을 할 때가 많으니까 그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문서 작업이나 그런 것도 다 클라우드에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신기하네요. 예. 김 팀장의 어떤 독특함을 볼 수 있는 이번 에피소드 여러분이 청취를 잘 하시고 거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나를 뭔가 되게 기익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툴 쓰는 사람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네, 무슨 소리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윈도우 유틸리티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잠깐만. 그다음에 둘이 이제-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똑같아요? 한 명은 소프트웨어에 미쳐 있고 한 명은 하드웨어에 미쳐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미쳐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아니 뭐 그 정도로 이제 관심 갖고 보고 있다 정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더 신경 쓰고 있는 거니까. 일단 차이점은 네네.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아.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다 무료로 풀려 있는 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오. 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뭐냐면 키보드는 이렇게 사서 전시하는 정도잖아요, 조 과장님. 아니에요, 저 저는 써요, 다. 설치한 툴을 항상 사용합니다. 저 키보드 다 써요. 그때그때 여러 개 키보드를 다 쓴다고요? 네, 그때그때 기분과 용도에마다 다 쓴 키보드가 다를 뿐이에요. 지금 기분에 따라 거기서 쓴다. 김 팀장이 웃는데 웃긴다니까. 그래요? 내가 웃는 게 웃겨요? 그래. 너도 자, 똑같아 임마 이런 느낌이라고? 그럼 제가 그럼요. 정리해 드릴게요. 김 팀장은 소프트웨어에 미쳐 있고 저는 하드웨어에 미쳐 있고 박 박사는 그냥 미친 걸로 합시다. 좋아요, 오, 좋아요. 깔끔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그냥 미친놈보단 낫지 않나?
판단은 그래, 청취자분들께 좋아요, 맡긴 좋아요. 걸로 합시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문서 관리 도구들이에요. 저는 뭐 직업의 특성상 문서를 굉장히 많이 작성하는데, 뭐 어느 직업이라고 문서를 작성 많이 안 하겠냐 싶긴 한데, 저는 특히나 이제 문서를 만들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뭐 강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책 쓸 때 원고를 쓴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문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원노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노트 앱으로 대부분의 문서를 관리합니다. 이 원노트가 좋은 게 일단 뭐 윈도우로 설치하면 기본으로 깔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랑 웹이랑 연동이 잘 돼요. 그래서 동기화가 잘 되고, 이제 작성한 문서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주거나 이럴 때도 뭐 파일을 보내주거나 할 필요 없이 제가 작성한 문서의 URL만 보내주면 되니까,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쓰고 있고요. 원노트는 되게 오랫동안 MS에서 관리를 해오는 툴이기 때문에 훌륭한 세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단축키를 많이 이용하는데 문서에다가 뭐 제목을 넣는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키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레벨로 제목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컨트롤 알트 1 하면은 제일 큰 제목,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숫자 2 하면 두 번째 제목, 이렇게 해서 1부터 5까지 제목 크기별로 레벨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0 누르면은 다시 디폴트 폰트로 돌아갑니다. 이런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목록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컨트롤 1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작성한 상태에서 컨트롤 1 하면 앞에 체크 박스가 생기고, 그다음 그 상태에서 컨트롤 1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체크 표시가 들어가고요. 또 다시 한번 컨트롤 1을 누르면은 체크 박스가 없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바뀌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웹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할 때 있잖아요. 뭐 주소를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미지를 붙여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컨트롤 C에서 이제 붙여넣기 페이스트 하는 순간 그 밑에 이걸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URL도 같이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를 할 때 서식까지 같이 붙여넣을 건지, 텍스트만 유지할 건지, 아니면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 형태로 붙여넣을 건지, 이런 걸 이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에 맞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제 원노트니까 MS 툴들이랑 되게 잘 호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든 거 가지고 워드나 PPT에다가 집어 넣는다든가, 아니면 엑셀에서 표를 정리해서 만든 다음에 이걸 복사해가지고 원노트에다가 집어 넣는다든가, 이러면은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 제가 쓰지는 않지만 되게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번역 기능이 기본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문장을 작성한 다음에 드래그 해가지고 번역 누르면 뭐 웬만한 국가들의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이 됩니다. 이미지에 이제 텍스트가 있으면, 그래서 뭐 사진으로 폰으로 이미지를 이제 찍은 다음에 텍스트 인식해가지고 이제 OCR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복사를 하거나 검색을 하면은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이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문서 스캔 기능도 요즘에 스마트폰 앱에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종이 문서 있잖아요. 그거 이제 테이블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어서 원노트로 집어 넣으면 이제 잘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자동 입력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입력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이거 마이크 버튼 누른 다음에 말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터치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터치펜도 잘 지원하고 있고, 저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잘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좋은 게 MS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안정화가 되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이게 그 원노트를 다운받아서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이제 윈도우 깔면 같이 깔리는 앱이 있었는데, 앱으로 넘어가면서 좀 문제들이 많았어요. 동기화 문제도 있었고, 한글 입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다른 문서 관리 도구를 쓰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다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툴은 쓰지 않고 문서 작업은 다 원노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과장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 에버노트 한 방에 끌어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에 정리된 거를 단숨에 원노트로 옮겨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왜 그걸 아니, 근데- 끌어가야 됩니까? 그 한글 입력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게 말끔하게 해결됐어요. 아, 정말. 이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아무런 불편 없이 지금은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허들이었을 것 같은데 해결됐다니까 저한테는 다행이네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막 빨리 하면은 글이 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늦게 입력되는 그런 게 있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늦게 입력되는 거면은 그것만 하면 딜레이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씹혀가지고 받침이 없어지거나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맞아. 꼬였던 너무 것 같아. 답답하더라고요. 왜 페이스북 사파리로 접속하면 아직 그런 문제 좀 있잖아요. 외부로 접속하면. 그죠. 그런 문제가 여기에도 있었는데 사실 말도 안 되죠. 문서 관리 툴인데 그런 오류가 있다면은 답답해서 어떻게 쓰겠어요? 다행히 해결이 잘 됐습니다. 좋네요. 혹시 뭐 조과장 문서 관리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여전히 에버노트 쓰고 있는 조과장님? 에버노트 제가 한 6년, 7년 정도를 사실 썼는데, 진짜 이번에, 오래 썼구나. 네, 이제 썼다는 게 구독으로 해서 유료로 유료? 썼거든요. 프리미엄으로. 근데 이번에 해지했어요. 이번에 해지한 이유가 에버노트에 좀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록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음, 하위 폴더 구조의 한계가 3단계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다 음, 보니까 내가 화면에서 봐야 되는 리스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음, 에버노트에 3,000개 정도의 이제 있거든요. 노트가. 음, 그러니까 이게 음. 트리 구조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에버노트는 프리미엄을 끊고, 그냥 이제 노트, 이제 기록하는 형태로만 갖고 있고, 다른 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 뒤에, 제가 박 박사랑 제가 쓰는 소프트웨어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에버노트를 설명해 주실 거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아, 잠깐만,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3단계인 게 부족한 거죠? 조 과장님은? 네,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 노트,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의 구조로는 너무 이제 항목들이 많아지는 거죠. 더 하위로 그래요? 들어가면 아, 좋겠는데. 더 하위 어, 섹션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그쵸. 네, 거예요? 하위 폴더로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음, 그건 근데 제가 그건, 알기로는 원노트도 똑같은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원노트는 않아요. 근데 4단계죠? 필기장이 있고, 섹션이 있고, 섹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있고, 그러고 나서 페이지를 또 하위 레벨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아, 제한 없는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저는 그렇게 많이 레벨을 놔두려고는 안 해요. 관리를 저는 할 때. 원노트가 4단계인 것 때문에 불편해서 안 썼거든요. 어차피 에버노트 얘기할 때 그런 특성 차이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각 잡고 문서를 작성할 때는 원노트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기록해 놓은 메모 앱으로 저는 아이폰 메모 앱을 쓰고 있어요. 기본 아이폰 메모 앱을 쓰고 있고,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일단 아이클라우드랑 연동이 잘 돼요. 그래서 폰이랑 웹이랑 동기화가 잘 되기 때문에, 폰으로 기록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에 접속해서 이거를 좀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걸 카피해가지고 원노트에다 붙여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지금 그, 윈도우 PC에서 웹으로 이 클라우드 메모 앱에 들어가면은 조금 뭔가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그 맥 쓰시는 분들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입력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씹히거나 하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이게 그냥 메모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정도로 쓰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메모 기록용으로는 이 아이폰 메모 앱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메모 앱이랑 원노트랑은 어떻게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메모 그 뭐라 그래야 지 사용 용처가? 메모 앱은 그냥 아이디어 네. 스케치 혹은 음, 투두리스트 오늘 뭐 꼭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위젯을 넣어 놓으면은 그 메모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보는 용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물론 이것도 원노트로 다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원노트는 아무래도 이 메모 앱에 비해서는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뭐 빠릿빠릿하게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데에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메모 음, 앱은 포스트잇 같은 거죠, 그죠? 포스트잇. 포스트잇, 네. 그죠? 구글에 네. 있는 구글 킵 같은 거. 네네. 윈도우에 있는 포스트잇 같은 거. 제가 이거 다 써보고 다 비교해 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나은 거를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덕후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 야, 그게 이제 들었어? 어. 아니, 왜냐면 저는 메모 앱이 새로 나오면 일단 다 한 번씩 써보거든요. 써보고,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결정할 때, 이거를 쓸지 말지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동기화예요.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는가. 그거를 보는데, 아이폰으로 넘어오고 나니까, 당연히 메모 앱, 기본 앱이 제일 동기화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넘어온 거고, 이전에 안드로이드 쓸 때는 구글 킵을 주로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윈도우 스티키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썼었는데, 스티키. 지금은 이게 원노트랑 연동해가지고 동기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윈도우 PC에다가 기록해놓은 메모를 스마트폰에서 보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서드파티 앱을 연동하면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불편해가지고,
안 썼었죠. 지금은 이제 아이폰 넘어와서 메모 앱 쓰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 작업할 때는 뭐 저는 이제 책을 쓰니까 책에다가 이미지를 붙여넣기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캡처해야 되니까 그때는 픽픽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물론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을 캡처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로 영역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정해서 캡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웹브라우저에 페이지를 띄워놨다 그러면 페이지에 떠있는 그 화면만 깨끗하게 따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면 영역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페이지를 바꾸면 그렇게 지정한 영역 위치만 계속 캡처를 할 수 있어요. 페이지를 바꿔도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온 것들만. 그리고 뭐 그런 기능도 있어요. 윈도우 예를 들면 뭐 크롬을 띄워놨는데 스크롤 하면서 여기에 있는 화면을 전체 다 캡처하고 싶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 스크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얘가 알아서 얘가 휠을 내려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전체를 다 캡처를 해줍니다. 뭐 이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캡처를 떠놓은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저장하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일 이름 규칙만 정해주면 얘가 이름 뒤에다가 뭐 001, 002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쫙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부가 기능으로 그 색상 추출 도구 이런 것도 있어요. 스포이드 아이콘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은 이제 웹에 떠 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색상값만 딱 이렇게 RGB로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제가 뭐 아래서 그래프 작업을 한다던가 이럴 때 요 색상값을 헥사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뭐 쓰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미지 편집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뭐 다른 뭐 이미지 도구 안 쓰더라도 그냥 깨끗한 이미지 만들 때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픽픽은 두 분도 쓰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 씁니까? 저도 그냥 저는- 윈도우 기본 캡처 프로그램이랑 맥 기본 캡처 프로그램 쓰는 것 같아요.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쓰지? 그거 참 윈도우- 신기하네. 윈도우에서 그 윈도우 키, 쉬프트 키, S 키 누르면 영역 지정해가지고 바로 캡처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보통 맞아요. 써요. 네, 저도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거 되게 강력해졌죠. 네. 그거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맥도 컨트롤 시프트 커맨드 F4인가? 그러면 맞아요, 영역 지정 캡처 바로 되고 그게 네. 그걸 키 조합이 뭐라고요? 키 4개인가 그래 제 기억에. 근데 쉬프트 이제 컨트롤 커맨드 그리고 숫자 4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클립보드로 가요. 네. 그래서 슬랙에다가 바로 공유할 때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쵸. 음. 숫자에 따라서 뭐 저장도 되고 아니면 뭐 맞아. 가만도 그랬던 되고. 것 같아. 예.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찾은 툴인데,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EZ PDF 에디터라고 있어요. EG PDF 에디터? 네. 이건 뭐냐면, PDF를 편집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냥 왜 인식이 안 되게 그게 드래그 안 되게 막혀있는 PDF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문자를 PDF에다 입력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추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 파일 수정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고, 폰트도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그 PDF 양식이 공유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서 작성해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참 안 좋은 관행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뭐 내 주소를 입력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럼 그 주소란에다가 그냥 커서 한번 클릭하면 바로 우리 집 주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작성한 PDF 파일을 누군가한테 공유해 줬는데 뭐 오류 수정할 게 한두 군데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뭐 PPT나 워드를 PDF로 저장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 작업을 다시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열어가지고 조금만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꿀입니다.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게 있겠네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개인용은 무료인데 기업은 유료를 써야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툴들이 다 기본적으로 무료 툴인데 기업에서 쓸 때는 라이센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 보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업은 회사 쓰실 때. PC에다가 이거 이지 PDF 깔아 놓으면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툴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아. 다 기본적으로 무료 툴들이 개인 사용자한테 무료인 거고 기업에서 뭐 기업 용도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실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PC에는 깔면 물론- 안 된다 일단 전제로. 깔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로 상업적인 용도로 뭔가를 생성해가지고 뭐 작업물을 수익을 내는데 쓴다 이럴 때는 라이센스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 회사 PC에는 깔면 안 돼요. 이 지금 이지 PDF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치가 안 된다고요? 예, 설치하면 안 돼요. 이게 회사 아. PC에서 설치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라이선스 구매의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R툴즈 같은 경우가 설치 자체가 회사 PC에는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꼭
그 기업용 엔터프라이즈용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네, 판단을 네, 네. 하셔야겠네요. 네, 좋은 툴들은 아마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쵸, 뭐 제 듣기로는 그걸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툴들 소개해 드린 거고요. 사실 이거 말고 구글 확장 도구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이건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 과장하고 박 박사가 어떤 소프트웨어 쓰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조 과장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 김 팀장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만 15개 준비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아, 그것도 되게 참은 건데. 네. 김 아니 근데 그걸 다 팀장은 써요? 아,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크롬에 그냥 자동 실행되는 것들이에요. 아, 크롬은 진짜? 한번 확장 프로그램 깔아놓으면 로그인만 하면 이거 자동으로 다 뜨니까 깔기만 하고 나면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죠. 제가 드는 생각은 김 팀장은 R 강의할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일단 뭐 저는 하드웨어 덕후인데 이제 김 팀장의 소프트웨어 덕후 기질을 잘 느끼고 들을 수 있었던 앞에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2개 정도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많이 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익숙한 도구일 겁니다. 저는 분석가의 도구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주로 글을 쓰거나 기획을 할 때 쓰는 도구, 업무할 때 쓰는 도구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버노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버노트가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노트 프로그램인데 과거에는 무료 버전도 기기의 수 제한 없이 모든 기기들이 다 연동이 되게 동기화가 되어 있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에버노트가 수익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인가 유료가 아니면 기기가 2대까지밖에 동기화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 7년째 프리미엄을 쓰고 있었어요. 프리미엄을 쓰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제 뭐 그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제 용량의 제한이 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제한은 있지만 뭐 이제 노트로 올릴 수 있는 정말 많은 용량들을 다 커버한다든지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2가지 이유에서 점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트리 구조가 3단계 정도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카테고리 분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하나의 노트가 여러 개 있으면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찾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워낙 노트가 많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김 팀장 추천해 준 것처럼 이름으로 검색하기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위 카테고리의 개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져서 쓰기가 좀 어렵다는 점. 309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에버노트가. 물론 이제 뭐 페이지가 에버노트 개수가 페이지로 하면 더 많겠죠. 노트가. 그쵸. 페이지로 하면 더 뭐 몇만 페이지 될 텐데. 노트가 3092개고 네네. 그 안에 페이지는 또 여러 개가 있는 거군요. 그쵸. 그럼 뭐 한도 끝도 없이 많겠죠. 엄청나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졌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에버노트를 업무에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에버노트도 뭐 투두리스트나 이런 것들 다 제공하긴 하는데 업무에는 조금 어려워서 이제 툴을 갈아타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노션입니다. 노션 이제 그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학생 계정 같은 걸로 등록하면 무료예요. 제한 없이 쓸 수가 있고, 페이스북 노션 그 페이지 그룹에 가보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는 어떤 사례들, 그리고 이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도 쓰기 편하고 글도 쓰기 좀 편해서 제가 2020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노션 제일 처음 나왔던 때부터 써보려고 조금씩 좀 시도를 하다가 그때는 포기를 했었고,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도 이걸로 만들었고요. 이제 홈페이지처럼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웹에다가 자기 소개나 어떤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이제 뭐 채용을 한다든지 회사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거 웹페이지로 구성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웹페이지 디자이너한테 의뢰도 해야 되고 또 뭐 서버 관리도 해야 되고 뭐 호스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노션에서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문서 작성하는 것처럼 노션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단축 URL로 바꿔가지고 쉐어 버튼을 눌러서 하면 그냥 내 홈페이지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가 회사 홈페이지를 아예 노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스타트업, 그래요? 네, 당근마켓은 회사 홈페이지가 노션이에요. 그리고 채용할 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노션으로 채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코드 작성하고 공유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뭐 한동안은 노션을 계속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 구조도 노션의 무한대로 됩니다. 네.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다른 문서 도구들은 웹페이지를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인가요? 웹페이지는 공유했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웹페이지처럼 보이니까 그건 선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뭐 협업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고, 하위 구조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 협업하기 좋다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멤버들을 초대하면 업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 같이 같은 거,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쵸. 프로젝트 할 때 아, 프로젝트 진행 상황 같은 것도 관리할 수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툴이. 워크플로인가요? 박 박사님? 그 툴 맞죠? 네, 워크플로이 맞아요. 네네네. 그런 툴들, 음, 그리고 뭐 이제 다른 툴들, 그러니까 노트 툴과 업무 관리 툴, 뭐 WBS 툴 이런 걸 다 합쳐놓은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약간의 음. 단점은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인 사용자가 굉장히 많대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맞나?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한국어 공식 그 노션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협업 도구로서의 기능도 같이 하는 거군요. 문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노션은 문서 도구뿐만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비개발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어, DB로 쓰는 분들 있다고 하시더라고. 네네. DB로. DB처럼 쓰고 완전히 있는 그렇진 분들도 않은데, 있어요. 예, 예. 약간 그런 감각으로 쓰는 게 있고, 이런 노션의 개발 방향성에 공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예 DB처럼 쓰는 데가 에어테이블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도 뭐 업무 진행 관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약간 뭐 트렐로라든지 약간 개발자들이 쓰는 도구들을 조금 더 비개발자가 더 편하게 쓰기 좋게 만들어 놓은 같은 맥락의 도구들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노션이 그거에 약간 선두나 최초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만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조 저는 과장님, 노션도 네. 오프라인에서 문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오프라인에서 문서 작성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음, 이런 협업 도구를 사람들이 쓰게 하기까지 하는 문턱을 많이 낮춰준 것 같아요. 트렐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가면 뭘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막 칸반보드처럼 있어가지고 뭘 이제 뭐 진행 중, 뭐 시작 전, 뭐 완료 이런 식으로 업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쓰기가 어렵거든요. 시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노션은 그냥 글부터 쓸 수가 있어요. 뭔가 글을 쓰고 뭐 공유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기능까지 같이 있고, 뭐 이미지 같은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도서 리뷰 혹은 내가 읽었던 책 리뷰, 책이랑 도서랑 똑같은 말이네요. 영화 리뷰 이런 것들도 정리할 수 있게 다양한 툴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전 앞으로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좋습니다. 조 과장이 쓰는 툴들 얘기 들어봤고. 박 박사? 박 박사는 어떤 툴들 쓰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거 어떤 걸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특별하게 더 쓰는 도구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뭔가 다른 생산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까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컴퓨터 새로 받으면 뭐 먼저 까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설치하는 목록들만 좀 공유할까 싶어요. 네. 우선 저는 크롬을 가장 먼저 설치합니다. 윈도우에서 크롬을 가장 먼저 설치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저의 개인정보를 크롬에 온전히 구글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크롬이 설치가 되면 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그래서 크롬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는 게 저의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만나게 되면 하는 일의 시작이고요. 거기에 이제 개발 도구들을 좀 간단하게 설치하게 되는데 뭐 기시라든지 도커라든지 VS 코드라고 그 코드 편집기가 있는데 그거라든지 뭐 RStudi오랑 RTools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지 WSL2라고 윈도우에서 리눅스 환경을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조만간은 설치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슬랙 설치하네요. 네, 거의 필수 도구들밖에 설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편의 도구로 쓰는 건 7zip이라고 하는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에요. 7zip이 오른쪽 윈도우 그 탐색기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뭐 어디 뭐 압축 해제하기 뭐 이런 것들을 기능 제공을 해주는데 얘가 제가 아는 한 얘로 압축 못 푸는 애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얘 하나 설치하면 압축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지거든요. 압축에서 압축 해제 문제에서. 그래서 저는 이 숫자 7, 그다음에 ZIZIN 압축한다는 집 하는 요 프로그램 하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다시 살펴봤는데 또 특별하게 더
저는 추가로 설치하는 게 없네요. 오히려 이제 개발 목적으로 쓰는 그 커맨드 라인 툴 도구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요 맥락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개발자의 관점이네요. 박 그러게 박사는 말이에요. 문서 작업을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작업해요? 어, 브라우저에서 dax.new라고 쳐요. 구글 닥스에서 한다. 네, 그러면 그냥 새 구글 문서가 새로 아예 첫 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MS 워드도 잘 안 쓰나요? MS 워드도 안 쓰죠. 그렇군요. 이게 네, 개발자와 개발자 아닌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조금 더 웹 서비스에 기대는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아, 일부러라도. 예, 예. 데스크탑 서비스에 기대는 순간 그 클라우드의 이점을 제가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엑셀도 안 써요? 제가 엑셀을 직접 쓸 일은 거의 없죠.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어차피 데이터도 다 DB에 있는 걸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저는 엑셀 쓸 거면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는 구글 G 수트를 보통은 MS 오피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구글 시트를 쓰게 돼요. 음, 구글 시트가 강점이 이제 API로 뭔가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어서 저는 사람들한테 회사 들어가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있는데 제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걔를 구글 시트로 올리고 그 구글 시트 링크를 그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슬랙으로 보내주는 걸 제 개인 패키지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석가로서 다른 사람한테 데이터 공유를 해야 되면 구글 시트의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시트를 네네네. 활용하면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MS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API도 다 아, MS 있고. 엑셀도. MS도 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게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는 웹 도구들에 해당되고, 어, 그게 무료로 풀려 있지는 않아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구글 시트가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엑셀 파일도 바로 다이렉트로 열 수 있긴 한데, 과거에는 다이렉트로 못 열고 걔 시트로 전환해서 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엑셀 파일을 다이렉트로 열 수 있고, 직접 수정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 구글 시트로 작업하면,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안 잡아먹어요. 음, 그래서 걔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굳이 엑셀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는 음. 개인 용량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제 주변에 쓰는 사람이 꼭 엑셀을 쓰는 게 더 생산성이 낮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만들 때 엑셀로 만들고 드라이브 올린 다음에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에 음. 맞춰서 해주겠지만 저는 구글 시트가 조금 더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엑셀 같은 경우도 VBA가 있듯이 구글 시트에 앱 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앱 스크립트가 좀 여러 가지 개발 도구와 잘 공유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걸 조금 더 잘 쓰는 것 같고요. 이후에는 그런 환경이 이제 오피스에도 잘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편리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적용해 보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냥 개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플러그인들이 많으니까 플러그인들을 쓰면 맞아요. 좋기는 한데 뭐 내가 딱 이렇게 구동되게 만들고 싶어 이거는 아직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앱 스크립트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기반한 약간 하위 호환 같은 언어여서 그냥 이 구글 도구들을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언어스러운 애이다 보니까 허들이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엑셀에서 VBA 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당장 뭐가 예를 들어 이런 게 돼요. 이제 구글 폼으로 누가 입력을 했어. 그럼 시트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시트에 저장된 걸 보고 그 사람한테 PDF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답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의 뭐 이런 것들을 잘 뭐 입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 그러면은 답장 기능. 그러니까 구글 지메일이랑 연동이 되는 게 그런 식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 저는 예전에 그 어떻게 했었었냐면은 네. 그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그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제가 과제물을 매주 내줬거든요. 그러면 수십 명으로부터 과제물이 메일로 오게끔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면 걔를 구글 시트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걸 자동으로 목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 요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네네네.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커스텀이 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게 강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커스텀하는 허들이 좀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팅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자, 그러면 박 박사 얘기도 들어봤고, 예. 사실 뭐 저는 준비해놓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제 욕심을 좀 오늘은 내려놓기로 하고 다른 툴들은 또 제가 또 다른 에피소드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과장도 그렇고 박 박사도 그렇고 한번 써보세요. 한번 쓰고 나면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 팀장의 이 소프트웨어 소개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 팀장은 시간이랑 기능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것 같고, 박 박사는 뭐 당연하지만 개발과 공유 요 두 가지 키워드로 쓰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김 팀장 보면 무조건 1초라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이제 쓰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그 클릭 반복 이런 걸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쓰는 거죠. 은근히 보니까 박 박사가 자동화 생각에 미쳐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김 팀장도 굉장히 이 자동화 효율화에 그 극단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그 지금 되었습니다. 칭찬인 겁니까? 욕인 겁니까? 그거는 네가 판단해야지. 아, 저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욕이다.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김 팀장이 이제 주로 쓰는 이제 뭐 분석 도구가 아니라 이제 그 분석의 업무를 더 효율화시켜주는 도구들, 특히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설치해가지고 활용하는 도구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여러분도 많이 쓰는 도구들 있으시면 뭐 저희 팟빵이나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에 남겨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것도 써요, 이런 용도로 써요라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그 글을 진짜 보고 좋겠네요. 네, 다른 분들이 보고 쓰고 김 팀장도 그럼 보고 저는 쓰고. 이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 목록이 늘어나는 거군요. 김 팀장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 고스트처럼 김 팀장이 꼭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을 한 방에 설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어요? 제가 그걸 안 해봤겠어요? 이미 예전부터 했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툴들이 업데이트가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깔고 나서 하나하나 업데이트하는 게 새로 까는 것보다 느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새로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이랑 다르게 예전에는 저는 진짜 윈도우 포맷했다가 새로 까는 거 정말 막 하루가 멀다고 맨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뭐 오랫동안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고스트를 쓰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각자 소감 듣고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요? 박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 김 팀장님이 하시는 효율화하려고자 하는 노력의 포인트가 저랑 이제 그 방향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감각은 공감이 많이 되고요. 굳이 선을 좀 그어보자면 저는 자동화라면 김 팀장은 효율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결국에는 자동화는 사실 그걸 만들어내는데 허들이 조금 더 높은 단계예요. 대신 그 이후에 노력이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앞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뒤에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김 팀장은 지금 김 팀장 자신의 상황, 환경 상황에서 그 고정비를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한에서 유지보수비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건 이제 각자 의사결정이나 이제 주관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김 팀장한테 이런저런 거 좋으니까 추천해봐라고 했을 때 김 팀장이 한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도 들어본 것들을 제가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각자의 분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낀 감정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 박사가 저한테 야 이거 이런 거 나와서 엄청나지 않아라고 저한테 주면은 그 중에 제가 당장 업무에 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하는 일에 따라서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비슷한 포인트에서 박 박사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폴더에 맨날 들어가서 열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가서 열어볼까? 저는 이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 박사는 어떻게 하면 저게 안 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네. 그리고 저는 폴더라는 걸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폴더 없이 일할까를 박 박사는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닥스 뉴 하면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그냥 제일 루트 폴더에 저장되거든요.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그냥 해요. 폴더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 박사는 문서 관리도 아예 트리 폴더 이런 거 없이 그냥 검색 베이스로 한다 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일반 직장인들이 박 박사와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 그럼요. 근데 그거 저는 특이한 궁극으로 케이스겠지. 네, 궁극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일을 안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굳이 뭐 다리를 놓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리를 그냥 안 건너면 되지. 네, 그래서 궁극으로는
박 박사처럼 가는 게 맞기는 한데 뭐 당장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김 팀장님의 소감은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저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공감 되게 많이 가는데 그 폴더에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지에 대한 관점 그리고 폴더에 아예 안 들어가도 되게 어떻게 만들까의 그 두 관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김 팀장님이 추천해주는 도구들을 보니까 역시 그 요구받는 일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김 팀장님은 말 그대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환경 속에 있는 거잖아요. 시간 자체가 돈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분석가로서의 업무를 하거나 이제 강의를 하거나 네.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는 관점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도구들이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 이거 내가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몇 가지는 써볼만 하지만 몇 가지는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폴더를 빨리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폴더를 굳이 트리를 들어갈 필요 없이 간축키만 쳐서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그 검색만 네. 해서 들어가면 내가 어떤 구조의 형태로 그 파일 관리를 하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김 팀장이 추천해줘가지고 한 번씩 써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전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년 단위, 그 업무의 형태 단위, 그리고 업무의 프로세스 단위로 폴더가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야 제 업무를 다음에 인계받을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이게 잘 인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폴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면 내 업무를 누군가는 팔로우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여서 업무 상황만 이제 그 놓고 보면 그래서 굳이 귀찮더라도 내가 이제 폴더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빨리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뭐 어떤 거는 취하시고 어떤 거는 이제 본인이 쓰는 도구 계속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났다. 우리 폴더 관리 둘이서 계속 바꿔갖고 너무 신기했었는데, 저는. 맞아, 왜냐면 우리 박 같이 박사는 쓰는 거. 폴더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안 만들어요. 그렇죠. 일단 저는 조과장 생각에 조금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폴더를 트리 구조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 툴을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폴더 안에 폴더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단축키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까 조과장은 이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돈을 벌기 이전에도 해오던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아, 생각 그래서- 문제라고 봐요. 예. 예를 들면 저는 뭐가 진짜 싫으냐면 워드에서 문서 작성을 하는데 제목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한 다음에 마우스로 위에 있는 뭐 아이콘을 찾아갖고 마우스를 클릭 이거를 반복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자동화된 도구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번호키를 손으로 누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블루투스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면 알아서 문이 열리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매번 번호를 누르는 게 싫은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나오는 뭐 IoT 장비들이나 뭐 인공지능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이런 반복 작업을 줄여주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떤 일하기 편한 환경을 구축해주는 그런 도구들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고 뭐 물론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은 속도 차이가 물론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냥 뭐 마음이 편해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 나중에 내가 방송으로 내가 매번 직접 타이핑하는 이유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다. 네, 그렇죠. 성격의 문제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데이터 분석가의 도구들 하드웨어 편에 이어서 김 팀장님이 소프트웨어 편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그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줄 만한 것들 좀 포함해가지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제 팟빵으로 여러분들께도 URL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